루즈해, 리어가 루즈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프론트가 코너 들어갈 때 코너 중간에 루즈해, 코너 중간에 푸시해, 코너 나올 때 푸시해, 코너 나올 때 루즈해 뭐 이렇게 나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도 항상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꼭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으로 가져가는 전제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RC카를 주행을 되게 많이 했는데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저도 뭐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제가 미국 가기 전에는 아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저는 되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합은 계속 나가고 경력은 많은데 드라이빙은 잘 못했어요. 시합 성적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일례로 제가 2003년도 4년도에 타미야 아시아컵으로 저기 홍콩에 이런 데 시합하러 가면 나 C메인 1등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C메인 1등이 뭐냐면 애들이 25명 정도 나오거든요. 21등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진짜 못했어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계속 그랬어요. 나는 내가 우리나라 대표를 98년도에 1호로 나간 사람이 타미야 아시아컵. 그때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차를 했는데 차가 잘 가. 그러니까 어떻게 내 손에도 잘 맞으니까 주행을 해서 들어왔는데 1등이야. 어? 3번 했는데 국가대표래. 나왔어요. 그냥 공짜로. 근데 뭐 대응을 못하는 거지. 이제 시합에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랬는데 제가 재작년에는 똑같은 클래스 나와가지고 2등 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예선 4등하고 7등 결승 7등 했는데, 예선 그러니까 퀄리파잉 시작했을 때는 제가 막 20등 막 이랬어요. 그 부산의 정성훈 씨가 저보다 빨랐거든요. 성훈 씨는 한 뭐 계속 페이스가 7등 8등 이런 페이스였어요. 근데 저는 스타트를 했는데 기록이 보니까 아무리 잘해도 10몇 등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론적인 고찰이 없었으면 제가 4등까지 치고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예선 4등까지. 예선 4등도 원래 3등이었는데 그 필리핀의 어떤 놈이 내가 저녁에 막 차고 있는데 올라와서 그 유명한 애 있어요. JK 사데코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항상 GT 클래스 나와서 A메인 드는 애예요. 항상. 어디 나왔어요? GT 클래스 나와요. 항상 A메인 드는 필리핀에 잘하는 애 있어요. 꼬맹인데 잘하진 않는데 아무튼 걔가 나한테 와서 야, 나 이쪽 코너랑 저쪽 코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스무트 오프에서 이렇게 천천히 해서 감아 들어가서 속도를 늦추지 말고 악셀레이션 하고 저기서 브레이크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얘가 나보다 0.3초 빠른 거야. 다음날 퀄리파잉 때. 걔가 나보다 훨씬 느렸던 애인데. 그래서 걔 때문에 내가 예선 못해. 어쨌든 그 실력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소칼이나 이런 데서 2년 정도, 그러니까 횟수로는 2년이고요. 실제로 불린 건 한 14개월, 16개월 정도 돼요. 소칼이 불린 건. 근데 이게 여기서 하려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하이 트랙션 트랙은 내가 공부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바꿔도, 차의 셋업을 요만큼만 바꿔도 차가 바로바로 반응해요. 근데 8탄에서 그 어퍼암 0.5mm 바꾼 거 잘 못 느끼거든요. 왜냐면 아스팔트 오픈 트랙이잖아요. 오픈 트랙이 원래 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자기 경험으로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거지. 내가 0.5 바뀌었다 정말 좋아져라는 거야. 응창이 정도. 거기 주행량이 많은 병환이나 뭐 동일이 형, 기본이 형, 그리고 거기 주인장인 김영남 정도. 그러니까 주행량이 많은 사람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어퍼암 포지션을 이렇게 하나 쏙 바꾸면 반응이 달라요. 확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소칼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없어진다고 그러네요. 3월에. 그래서 없어지기 전에 이렇게 좀 알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만 좀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하이 트랙션에서 계속 굴리다 보면 내가 뭐가 안 좋은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으로 알게 되냐면, 잘하는 사람 차를 보잖아요. 그럼 보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셋업도 똑같고 내 차를 주면 훨씬 더 랩타임이 빠른 이유가 나오거든요. 물론 피트스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차 주행 라인이 느끼기에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하이바이트면, 그러니까 트랙션이 높으면 차가, 내 차의 그 드라이빙을 바꿀 수 있는 게 뭐냐면 차가 트위치하게 보여요. 이렇게 내가 스티어링 양이 많아지게 되면 차가 이렇게 휘청하고 휘청하는 게 보여요.
근데 PTS에서 뭐 잘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트랙도 크고, 그리고 휘청거리려면 굉장히 하이바이트가 되는데 그 정도 하이바이트는 하루에 몇 번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하려는 건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스로틀이 너무 거칠어요. 제가 봤던 그 초보자분들은. 다 거칠어요. 그러니까 실차 같은 경우에도 1단 출발하고 2단 출발하고 3단 출발하고 4단 출발하는 게 물론 그 이유가 그 차의 기어비 때문에 지금 무거운 차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1단하고 2단하고 3단을 넣는 건데 그게 다른 이유로 하면은 걔네들이 기술이 없어서 그거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타이어 번아웃 시켜도 되거든요. 출발할 때 뿌악 하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실차도. 근데 그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이거와 더불어서 또 하나를 계속 가져가야 될 게 뭐냐면 그 스로틀이 그냥 편하게 TH를 할게요. 스로틀이 굉장히 부드럽게 넣고 부드럽게 감속을 해야 돼요. 감속은 그냥 놔줘도 상관없어, 사실은. 왜냐면 감속은 이렇게 탁 하고 놓거나 이렇게 넣었다가 그냥 제자리로 오면 얘가 그 관성 때문에 브레이크가 먹긴 먹지만 바로바로 이렇게 훅 쓰진 않고 드래그를 안 거는 이상. 그러니까 일단 넣는 것만이라도 굉장히 그 내가 스스로 나는 부드럽게 넣어야 돼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 부드럽게 넣는 그러니까 부드러운 스로틀하고 부드러운 브레이킹이 필요해. 실차도 왜 내가 주행을 하는데 급할 때 브레이크를 꽉 밟긴 하지만 그거는 정말 그 급한 상황이고 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브레이크 예측을 해서 밟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건 실차 레이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차 레이스도 내 타겟 지점까지 쭉 악셀레이션을 하고 타이어가 버티는 한계까지 기다렸다가 브레이킹을 해서 다음 코너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브레이크를 무조건 세게 쓰면 되겠지. 근데 그게 사실은 달라요. 우리가 실차에서 밟는 브레이크 양하고 이 RC카의 브레이크 양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거는 역전리로 확 넣는 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차가 뭐 휘청할 정도로 브레이크 잡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실제로 브레이크 넣는 게 너무 심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일례로 하라 같은 경우에 브레이크를 5단계, 10단계 조절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사실은. 그렇게 조절을 하게 되면 내가 약간 오버했어 그럼 하라 같은 거 뭐 그러겠죠. 3단계 되면 되겠네. 원래 2단계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나눠놓겠죠. 그러니까 저도 단계를 나누는 건 아닌데 좀 최대한 예측을 해서 스로틀을 덜 넣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좀 덜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제가 가르치려는 목표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뭐 그런 거 있어요. 브레이크를 악셀레이션을 막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세게 잡고 터닝하고 풀스로틀에서 또 브레이크 잡고 터닝하고 이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타이어 소모가 많기 때문에 경제적이지 못하거나 요즘엔 이제 타이어들이 컨트롤 타이어다 보니까 타이어를 세이빙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세이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스로틀이 부드러워지면 스로틀이 부드럽고 브레이크가 부드러우면 타이어도 세이브하고 차 밸런스도 틀어지잖아요. 왜? 트로틀 세게 내면 차 이렇게 하죠. 브레이크도 마찬가지고. 힘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힘을 받았을 때 복원을 시켜주는 작업에는 카본을 많이 써요. 그리고 재질이 가벼우니까. 거기에는 쓰는 게 이제 뭐 카본, 티타늄 이런 거 쓰는데 카본을 많이 쓰니까 복원을 잘해주거든요. 이 때문에 눈이 없지. 복원 때문에 쓰는데 왜 RC카에도 카본하고 알루미늄을 쓰냐면 카본만 썼을 경우에 단가가 너무 세고 그리고 그렇다고 알루미늄을 쓰면 알루미늄은 아시다시피 알루미늄 단가가 세지만 무거워요. 근데 카본하고 알루미늄을 쓰는 이유는 얘네가 카본을 이용해서 차에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코너로 이제 차가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앞쪽이 오른쪽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트는 코너면 차가 들어갈 때 이쪽이 먼저 주저앉잖아요. 주저앉으면 서스펜션에 쑥이 먹고 그 다음에 이쪽 뒷바퀴가 먹고 앞바퀴 먹고 뒷바퀴 그렇게 먹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타이어하고 쑥하고 그 서스암 정도만 이렇게 틀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차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이렇게 보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튼튼한 채로 이렇게 여기를 잡고요. 서스볼을 좀 잡고 여기 틀려요, 이렇게. 이 주행중에 엄청나게 터져다니거든요. 카본을 쓰는 이유는 얘가 이렇게 코너링에서 들어갔는데
얘가 틀어지잖아요. 근데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갔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다음 편에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려면 얘가 다시 원상태로 복원을 해야 되잖아요. 복원력이 빠른 게 카본이에요. 그리고 알루미늄은 그거에 그러니까 소프트 역할을 하는 거죠. 받쳐가지고 내가 튼튼해야 될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드라이브 트레인 같은 거를 벌크헤드 알루미늄 쓰는 이유가 얘가 텐션을 먹게 되면 드라이브 트레인이 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만약에 카본으로 만들어져가지고 텐션을 먹으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카본이랑 텐션을 먹지도 않을 거예요. 워낙 좋아하니까. 얘가 틀어지면 드라이브 트레인이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틀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알루미늄하고 카본을 쓰는데 이게 항상 좋냐? 항상 좋긴 해요. 왜냐하면 쏟아프도 되게 넓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항상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우리도 써놓긴 했는데 트랙션이 낮은 동네 RC라든가 특설 트랙 같은데, 예를 들어 작년에 제가 부산의 엑스코 앞에서 시합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엑스코 마당 앞에서 시합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도 다니고, 그리고 그 아스팔트인데도 불구하고 아스팔트랑 뭐 중간에 대리석 같은 거 깔려있고 말이에요. 근데 8대1 버기랑 같이 시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동 투어링하고 전동 버기 시합하고 8대1 엔진 버기 뛰고 전동 투어링하고, 그러니까 그게 살아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이런 차들이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얘로 트랙션을 낼 수가 있어요. 뭐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뭐 나사 다 풀고 막 이러면은 얘도 그렇게 가능해요. 근데 이거 아니고 그냥 K-공을 가려고 잘해요. 그런 데서는. 왜냐하면 K-공은 샤시가 베스터보거든요. 베스터보가 카본으로 된 베스터보는 없어요. 사실은 있긴 있죠. 옛날에 뭐 프레데터 DTM 뭐 이런 거는 카본 베스터보가 나왔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카본 흔히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얘보다는 복원력이 떨어지긴 해요. 실제로 K-공원은 한번 불리고 나면 다 틀어져요. 샤시는. 그리고 새 거를 사서, 이거 버전이가 뭐냐면 이거를 철자를 딱 대봐도 평평 플랫하지가 않아요. 좌우도 마찬가지고. 원래 그런 놈. 근데 이런 특성이 원래 이렇게 샤시가 부들부들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차의 전체적인 오버홀 트랙션이 높아요. 그 대신에 이제 이런 하이바이트 트랙에서는 얘가 T20와 예를 들어 T20이나 TT몰 같은 거는 샤시가 틀어졌다가 오는 게 복원 시간이 늦는 거예요. 늦고 제대로 안 오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느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